두 번째 발표는 퍼스트 게이트의 박성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는 초기 스타트업을 어떻게 투자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스트게이트의 박성준입니다. 앞에서 윤은섭 파트너님께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기는 하는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초기 엑셀러레이터로서 아직 시리즈 B, C나 A도 그렇게 다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드나 프리-A 단계, 아주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때문에 그 투자 시장이 매우 냉각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초기 시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지금 시리즈 B, C 정도 단계는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만나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도 A 단계에서 대부분 자기가 목표하는 기대 금액의 한 절반 정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라운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저희가 IR을 할 때 과거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엄격하게 IR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소에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희 퍼스트 게이트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고요. 물론 저희는 시리즈 A나 B를 하는 기업들은 저희 네트워크에서 BSK 인베스트먼트나 또는 슈프리마 같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고, 특히 도웨이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제 최근에 펀드도 같이 만들어서 특히 에드테크 기업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펀드 이름이 그렇지는 않지만 도웨이는 이제 글로벌한 테크 기반의 에드테크 회사를 직접 발굴을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에드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스타트업에 아주 창업 기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인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A나 시드 단계부터 시작해서 팁스를 거쳐서 시리즈 A 정도 할 때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저희는 임하고 있고요. 밸류 오브 데스 이런 그래프는 항상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앞단에 엑셀레이터 초기 기관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시전 프로세스는 저희가 그 투자 기간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100개 정도의 IR 덱을 본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2개 정도가 최종 계약 체결이 된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깔때기가 되게 바늘구멍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올해 상반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초기 투자하는 기관들은 쉽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회사가 시리즈 A 적어도 시리즈 B 정도까지는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만 성장을 할까? IPO는 둘째치고 그 정도가 사실 가장 판단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창업팀이 어떤 제품과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그 넥스트 스테이지 적어도 그 다음 스테이지까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기준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해지게 되고 정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내서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가를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디시전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 같은 기업, 저희 같은 그 초기 투자 기관들이 주로 보는 게 무엇이냐? 뭐 사실 시리즈 A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KPI 숫자들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증명된 기업들이 시리즈 B, C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그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나 실제 시장에서의 영향력, 실제 만들어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드나 프리A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수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서 MVP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거나 또는 없거나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 같이 초기 투자하는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Y 컴비네이터처럼 뭐 거기는 올해 아마 한 1000개 정도, 뭐 썸머 캠프에 500개, 윈터 캠프에 500개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그 속에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기업을 판단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는 좀 뭐 도표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흔히 많은 어떤 뭐 교과서나 또 어떤 투자기관 이야기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크게 이 두 가지 갈래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투자기관은 그게 뭐 페인 포인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프로블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솔루션을 가지고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떤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시장이든 고객이든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독특한 자기 사업 모델, 자기 서비스에 맞는 프로덕트 서비스에 맞는 그러한 설명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 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는 그 대표님이 그 회사가 가장 깊이 고민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럴 때 실제로 그걸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론과 어떤 개념으로 설명했던 간에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하고 정말 공감이 가는 아이디어이고 사업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갖고 그에 가장 최적의 답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사실 창업팀은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떤 창업팀의 대표 뭐 한 명보다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훨씬 더 저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하는데 사업을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창업팀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피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떤 학교 어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다라든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이미 이렇게 갖고 있는 피처들은 뭐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피처가 있는 거가 훨씬 더 유리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그런 좋은 피처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뭐 그렇게 많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처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숙제인 거죠.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왜 이 사업에 적합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고객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시장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 시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주장이 얼마만큼 정말 리얼한가 정확한가 그런 것이 보일 때 이 창업팀이 이 사업을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피처는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 피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서 고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팀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중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거는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고 특히 초기에 하실 경우에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만약에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고 하면 구글링을 하서든 어떻게 되든 이 부분들은 좀 열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주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 어떤 수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적합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를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듣는 투자 심사역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말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돼야 됩니다. 뭐 마크 안드레스텐이 얘기했던 것들은 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구글링도 많이 해보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과서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나 솔루션을 시장에다가 팔아서 돈을 받아야 성공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제품이 시장에 매칭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를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자님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내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끔 제가 여기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써놓은 게 뭐냐면요. 왜 저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스티브 잡스는 프로덕트 마켓 핏 할 때 마켓에 대해서 고객에게 가서 묻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킨토시를 만들 때나 아이팟을 만들 때 그거를 고객 시장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고객에 가서 묻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되게 대별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 어떤 그 스타트업이 내 제품과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매칭될 거다라는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그냥 문제를 던져줍니다. 내가 개발하고 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아직은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프로덕트나 솔루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프로덕트 마켓 핏을 설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제3자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평소에 깊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해낼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로덕트 마켓핏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면 몇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그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고 팁을 얘기해 주는 것밖에 저도 사실은 못합니다. 근데 뭐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정도만 썼는데 첫 번째가 프로덕트 마켓 핏, 거기에서 핵심 지표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 성공의 기준으로 뭘 삼을 거냐라는 걸 잘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 과정을 하루아침에 정답을 가지고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 핏이 내가 만들어 내 아이디어나 내가 만드는 또는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핏할 거냐 아닐까를 내가 만들어 가는데 뭐 무빙 타겟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당장에 내가 하는 과정으로서 그걸 맞춰 나가면서 설명을 해 나가야지 바로 그게 어떤 정답이 딱 있어서 딱 핏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해피한 경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걸 과정으로서 PMF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뭐 요즘 린 스타트업이니 뭐 그런 방법론으로 저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방법 과정을 제 스스로 만들어 가고 투자자에게는 나는 어떤 과정으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시장, 나의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디 뭐 통계청의 자료나 어디에 무슨 니즈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시장을 어떻게 파악을 했고 나는 그래서 왜 이 프로덕트를 설명을 하게 됐고 그런 프로덕트 솔루션을 나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 거다, 핏한지 검증해 나갈 것이다라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창업팀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창업가가 어떻게 시장을 대하고 있고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그 시장 속에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첨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 가장 흔한 그 오류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특히 이제 기술이는 먼저 첫 번째로 기술에 먼저 너무 집중하는 회사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이 어떤 시장에 왜 먹혀 들어갈 건지의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나의 프로덕트이 어떻게 핏한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장에 니즈가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장에 니즈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건 심사역들도 잘 알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 니즈에 어떻게 핏할 것이냐에 집중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의 심사역, 모든 심사역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은 그 담당 심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자기가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사역이 그 사업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실적 스타트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결정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 스타트업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투자 심사역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제3자에 가서도 그 스타트업의 대표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스트 게이트의 박성준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기업분들이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